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주택 문제를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네. 이 안전진단이라는 게 재건축의 첫 단추라고도 또 불리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재건축은 이제 절차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하고 30년이 지나야 되고요. 30년이 지나더라도 바로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안전진단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30년이 되더라도 건물이 튼튼해가지고 굳이 멸시를 하고 부수고 다시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않으면 재건축을 진행할 수가 없는데 네. 대부분 단지들이 안전진단 문턱에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막히기 때문에 예. 첫 관문은 이제 무너뜨리겠다. 안전진단 없이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안전진단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안전진단 다음 단계로 이제 추진위를 만들고요. 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 이렇게 나가는데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요. 추후에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된다는 건데 실제로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나중에 통과 안 시켜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사실상은 거의 뭐 사실상 무산이라고 폐지다. 폐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봐도 되는군요. 네네. 예.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기간이 상당히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첫 단추기 때문에 네. 첫 관문에서 길게는 5년에서 10년까지 걸릴 수도 있고요. 빨리 하면 뭐 2, 3년 만에 될 수도 있는데 예. 첫 관문 시작은 좀 쉽게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재건축이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하면 절차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조합원들 간의 갈등, 사업성의 문제, 조합과 시공사, 건설사와의 갈등, 지자체의 갈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은 분명히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사업성이나 조합 간의 갈등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또 비슷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빨리 예. 될 수도 있고 단지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30년을 넘겼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가 주로 어디에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30년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1990년 이후에 일기 신도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일기 신도시 때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이 나왔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도 개발하고요. 대부분 아파트들이 90년 이후에 이렇게 건설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173만 가구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고요. 예. 지역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서울에서도 노원구, 강남, 강서 모든 지역들이 다 해당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전국적으로 다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재개발의 문턱도 낮춘다는 방침인데 네네. 노후도 요건 이걸 완화한다는 계획인데 이 노후도 요건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재건축 재개발 좀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이점도 재건축을 설명해 한다면 주시죠. 우리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도로, 학교, 주차장은 다 좋은데 아파트만 오래돼서 이제 좀 살기가 불편하다. 강남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은 다 좋은데 아파트가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만 새로 짓는 게 재건축 이제 재건축이고, 사업이고요. 네. 재개발은 동네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서울 뭐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가면 골목 자체도 좁고요. 주차장도 열악하고 학교도 열악합니다. 그러면 구역을 정해서 다 부수고 이제 새롭게 지어야 그런 기반 되는데 시설까지 다 해야 예. 되는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음마 아파트 예를 들면 음마 아파트가 1동에서 뭐 10동까지는 똑같잖아요. 재개발은 신축 아파트도 신축 빌라도 있고 50년 된 단독주택도 있고 30년 된 빌라도 있고 막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거를 노후도 중에 오래된 주택이 전체적으로 몇 프로가 되느냐를 따지는데 지금 법에서는 3분의 2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 전체 재개발 구역 안에 3분의 2의 주택이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거 좀 너무 좀 타이트하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60%, 5분의 3으로 좀 대폭 완화를 시켜줬고요. 접도, 도로가 접해야 되고 밀도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다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노후도만 60% 충족이 되면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예.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좀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자, 일산을 비롯한 일기 신도시 재정비 시간표를 앞당기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네네. 당초 이제 임기 내 착공 준비를 마치겠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임기 내 착공을 이제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임기 내 착공이라고 하면 이제 3년 남았잖아요. 3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민간 건설사들이 땅을 확보하고 민간 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착공 들어갈 때까지 보통 2, 3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고요. 어느 단지를 먼저 진행을 할지 우리 재건축 재개발이 보통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데 예. 아무리 절차적인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게 3년 내에 착공이 들어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같고요. 그냥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어느 단지를 먼저 진행할지 선도 아파트를 2024년에 정하고요. 이주 수요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주 단지를 만들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을 착공으로 본다면 이주 단지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멸치를 하고 공사를 들어가는 착공의 의미가 아니라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되는 걸 착공의 의미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 같은 대책의 목적은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모순적 상황이다라고도 언급을 했거든요. 네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죠.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수요가 많아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공급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자면 이렇게 새 아파트를 짓는 절대적인 입주 물량이 있고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느냐 또는 회수하느냐의 상대적인 매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예를 들면 실제로 그때 서울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입주 물량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이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에 매물을 회수하면서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런 예.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 하나만 볼 문제는 아니지만 이 입주 물량이라는 건 한번 방향이 결정이 되면 3년, 5년 정도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서울처럼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은 꾸준히 공급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방향성인 건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런 재건축 절차가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무산이 됐습니다. 작년 1.3 대책 때 실거주 의무 폐지를 이제 정책에 발표를 했는데 1년이 지나고 결국에는 국회 통과를 못했거든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안전진단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뭐 노후도 요건을 개선하고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야당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야당을 설득을 하고 법 개정을 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발표는 했으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하지라고 내버려 두기보다는 여러 가지 설득 자극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또 관심을 모으는 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건데요. 네네.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 또 중과세를 철폐하겠다. 이게 일단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뭐 중과세 철폐하겠다라는 의미가 나왔는데 이제 양도세 중과세를 의미합니다. 양도세 중과세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 6에서 45% 세율에 20% 포인트를 더 적용하게 되고요. 3주택 이상이면 30% 포인트를 더 적용하는데 현재는 한시적으로 좀 시행령을 개정해서 유예를 해줍니다. 그래서 네. 올해 2024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유예를 해주고요.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런 한시적인 연장이 아니라 아예 법을 개정해서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게 소득세법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또 공이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해 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폐지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 주택시장을 좀 부양하고 살리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또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주택 가격을 자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예. 또 하나가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방안도 내놨는데 네네. 이건 이제 결국엔 위축된 빌라, 오피스텔 수요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지요. 맞습니다. 이게 주거 사다리인데요. 우리 청년들 1인 2인 가구들이 바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빌라에 거주하다가 이제 다음 단계인 아파트로 올라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건데 네. 최근에 굉장히 공급 물량이 위축이 되고요. 분양 시장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주차장법도 완화시켜주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왜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이렇게 위축이 됐냐라고 하면 결국 전세 시장이 네. 위축이 되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역전세, 깡통전세, 뭐 전세 사기 문제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규제를 풀어줘서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플러스 공급도 늘려주면서 전세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지원 대책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끝으로 오늘 이제 발표된 이 주택 대책 발표가 건설 시장에는 어떤 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또 태형건설을 비롯한 뭐 부동산 PF에 또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요. 네네, 이게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대책 내용을 보더라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택 공급 대책이 있고 이제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이 있는데 결국에는 주택 시장이 살아나야만 건설 경기도 좋아지기 때문에 맞물려 있는 거고요. 이렇게 중과세 유예라든지 중과세 폐지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는 건 결국에는 건설 경기를 살려서 PF 문제,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튀는 걸 좀 막아보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한계도 보이는 게 예. 궁극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고금리가 내려가야 되고 주택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건설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시장에 중요한 거는 수요자들이잖아요. 수요자들 반응을 오늘 살펴보게 되면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건가? 금리도 내려가지 않는데 지금 대책 내용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내가 집을 사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라는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아주 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